안녕하세요, 김나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희한테 궁금한 게 되게 많고, 질문도 되게 많고, 네. 그랬던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영광입니다. 우선 좀 자기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업과 학교는 어디인가요? 일단 저는 그 테이프 NSW 너싱 디플로마 코스 이번에 끝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있던 곳은 랜드윅이라는 지역에 있는 테이프였어요. 그렇죠. 테임 뉴사우스 웨일즈인데 네. 랜드윅 캠퍼스로 학업을 하러 이제 다니신 거죠. 네. 근데 디플로마 오브 널싱이면 간호학을 이제 하시게 된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에서 간호 공부를 했던 분이 아닌 이상은 전공 결정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전공을 결정하시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저는 요리랑 간호 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두 개 다 일단 요리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간호는 사실 한국에서 백그라운드가 1년 정도 있었는데 아, 네네.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영주권 생각했을 때 그냥 독립적으로 하고 싶어서 간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네. 자, 그럼 간호학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학교나 어떤 호주 안에서 지역을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셨나요? 일단 호주라는 나라가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도시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시드니를 선택했고 네. 그 다음에 집값, 일자리, 특히 일자리 부분을 좀 많이 봤어요. 어쨌든 네. 파트타임이 많이 구할 수 있는 곳.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시드니로 오셨는데 막상 정말로 학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과 학업과 다 병행해 나가는 것들이 시드니에서 뭐 가능하던가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테이프라고 해도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널싱이다 보니까 실습도 있고 그래서 그런 스케줄 맞추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처음에 올 때에는 사실 영어 코스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영어를 일정 기준 이상 어치브를 하고 나서 네. 디플로마 오브 널싱으로 진학을 하신 케이스인데 네. 다 테이프 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학업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영어나 디플로마 코스나. 일단 제 기준에서 제가 원래 여기 올 때 IELTS가 6.0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에서 리스닝이나 그런 거 하는 데는 사실 알아듣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라이팅 할 때 학교에서 에세이를 써낸다든지 과제에서 포멀하게 제출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네. 근데 테이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 같은 거 잘 모르면 거기 들고 가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도와줘요. 아, 네. 그러니까 학생이 뭐 더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은 도와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면 지금까지 뭐 과정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과목이나 또는 공부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쌓은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업적인 측면에서. 학업적인 측면 사실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죠. 어쨌든 네. 모든 과목을 패스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실습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네. 학교에서는 사실 제가 다녔던 테이프에서는 뭐 2시간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데모스트레이션 해주고 네. 그 다음 주에 와서 바로 시험 보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네. 제가 혼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실습을 통해서 되게 많이 익혀 나갔고 그래서 일단 실습이 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혼유 식구분들도 항상 말하지만 영어는 진짜 항상 중요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네. 진짜 힘들어요. 이게 방학 때 해야지 하더라도 방학 때는 일하다 보면 하기가 힘들고. 근데 항상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업 시작하고 얼마 만에 그 실습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 정도에 나가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학업하고 첫 학기 끝나고 두 번째 학기부터 나갔으니까 한 네. 6개월 6개월 뒤에 후부터는 바로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눈으로 직접 보고 해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바로 바첼러를 시작하는 학생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 네. 근데 저는 아직 바첼러를 시작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테이프 팩실레이터들이 하는 말이 테이프를 마치고 유니를 가는 학생들이 훨씬 더 능숙하대요. 왜냐면 네. 경험이 먼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유니 가는 데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처음에 네. 이제 시작할 때는 네. 실수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6.0 오버롤로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 오버롤 6.5까지 네. 지금 어치브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바첼러도 이제 들어가시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사실 참 6.0 이상부터는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참 꾸준히 공부를 해서 계속 상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 IELTS 공부도 꽤 많이 하셨고 PT 시험도 한 3번 정도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IELTS와 PT 어떤 장단점이 있던가요? 일단 IELTS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라이팅이 너무 안 나왔어요. 뭐 스피킹 네. 그래도 IELTS에서 7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라이팅은 사실 5.5 이상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PT를 했는데 PT는 오히려 첫 시험에서 라이팅 부분이 거의 6점 이상을 넘어갔어요. 네. 근데 PT는 리딩이 어려웠어요. 리딩 그런 단어가 좀 어려웠고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뉴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글을 쓰고 스펠링 잡아내고 이런 게 좀 네. 어려웠던 것 타이핑을 같아요. 해야 되는 네. 부분. 타이핑하고 읽어보는데도 틀린 게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쓰는 게 익숙한 학생들한테는 네, 그럴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쓰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PT는 아직까지는 그 어떤 노하우만 조금 익히면 오버롤 6.5까지는 금방 어치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라이팅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PT가 훨씬 장점이 네, 있긴 추천합니다.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호주 유학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짜 다른 거 없고 영어 점수를 꼭 만들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영어 점수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사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여기 와서 그거를 갈고 닦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의 좀 바닥인 상태에서는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꼭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항상 자기가 세운 플랜 꼭 잘 지키셔서 좋은 유학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꿀팁 많이 전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